영상 참여해 주시고요.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면서 오늘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피처로테크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8,000원에 10%입니다. 8,000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종가가 10.54% 급등하면서 8,180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에 흐름이 좀 좋았다가 목요일에 좀 꺼졌습니다. 예. 그쵸? 예, 이때 그래도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 좀 되셨을까요? 예, 그 7월 중순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용감하게 이 종목이 하락할 때 또 매수를 하셨다가 6,580원까지 손실이 있으셨는데 잘 견디시고요. 또 이번 달 들어서 10,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핵융합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함께 엮인 그런 종목인데요. 전략 부분 궁금하실까요? 요걸 제가 초전지척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이서 피시리셀하고 재료 모멘텀 보고 좀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 요거 지금 단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더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공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추로테크를 비추로셀 계열사 등의 가치를 보시고 매수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시 접근할지 지금 고민의 기로에 있으신데요. 반종민 소장님께서 의견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사실 지금 상담 주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초전도체와 엮이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슈팅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좀 조정폭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국내 초전도체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에 대해서 원래는 사실상 이게 이슈기는 한데 이게 사실상 K-스타 프로젝트에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도의 플라즈마로부터 토카막 내부 장치에 보호하는 PFC라고 이제 있는데 이게 PFC의 제작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자회사의 비추로 넥스텍이 있는데 20년 고려대와 함께 코넥스 R이라는 공동 연구 법인을 설립을 해서 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법인을 설립을 해서 초전도 선형 가동 가속기용 325MHz의 고출력에 대한 커플러 장치를 좀 개발을 했던 이슈가 있어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안 되면은 조정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따른 이슈 때문에 지금은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8,000원에서 지금 매수를 했던 관점에서는 9,000원대 되시면 좀 일단 매도 전략을 좀 취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폭을 받았을 경우에는 7,1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워낙 이 초전도체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러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의 흐름보다는 9,000원대까지 제가 보기에 목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8,000원 아래때까지 내려오고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끝났을 때 아마 정상적으로 그때는 이 비추로테크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9,000원에 매도 정리하시고요. 수익 보시고 8,000원 아래때가 아니라 7,1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수익을 보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8,0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 좀 어느 정도 보합권 유지가 되고 초전도체 이슈가 끝났을 때는 그때는 다시 좀 재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초전도체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니까 수익 보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비추로테크 전략 어떠실까요?
네, 그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초전도체가 꺼지는 듯 하더니 결국에 또 반전이 나오고 있죠.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 관련한 단기 이슈가 강하게 붙은 상황입니다. 비츠로테크 목표가는 9,000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매도 기회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7,100원 선 아래에서 손절해 주시고 또 재매수를 하신다면 8,000원 선의 지지력을 확보한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로라 님이신데요. 한글과 컴퓨터 14,000원의 매수가 10%십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반등 시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에 한 차례 좀 급등을 하는 24%까지 급등하면서 16,000원 선 진입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오늘장의 종가는 5% 넘는 상승으로 14,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마 오늘장에 매수를 하셨거나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14,0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반종민 소장님, 네, 최근에 네이버의 초거대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게 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에 따른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동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좀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점이 지금 현재는 네이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면은 모멘텀이 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사 분할 결정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컴 AI 웹 에디터를 신설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분할이 결정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하면은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상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사실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면 좀 빨리 빠져나오셔라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부근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800원대나 15,400원대 두터운 매물대가 저항으로 나와져 있는데 사실상 300선도 지금 걸치려고 하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15,200원까지 상단을 좀 보시면서 그때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AI 웹 에디터가 물적 분할을 하지 않는다 하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 하면은 AI 쪽이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5,200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12,8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 2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좀 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상승했던 것이 바로 회사 분할 이슈였고요. 이후에 주가가 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네이버발 초거대 AI 이슈가 나오는 이 시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판단은 회사 분할 이슈로 인해서 AI 등의 사업부가 분리된다는 부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웹 오피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로 분할하기로 7월에 결정을 했고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인데요. 목표가는 15,200원 선 부근에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12,800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직접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와 통화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고려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 기아요. 기아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2,000원에 15%요. 네, 15% 비중 가지셨는데요. 네, 예, 요즘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좀 실망스러우시죠? 네네. 예, 오늘 기아가 3.72%가 하락하면서 77,6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제 뭐 네. 200일 이평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네.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일단 좀 밀려 내려왔는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서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좀 복구가 되려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실 뭐 매수하신 가격이 비합리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종가를 고려했을 때 손실이 크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추가 하락이 걱정되는 시점에서 진단, 점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반종민 소장님.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 기아나 그 현대차 쪽에 많이 좀 매수세가 몰렸었던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뭐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한 실적에 견인이 안 된다 하면은 주가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도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 3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현대차 쪽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현대나 기아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동시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77,600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76,100원대 아래때 좀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추가 조정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8월 말까지는 그 자동차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상에 그렇게 좋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은 좀 반 정도는 덜어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을 반 정도 덜어낸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76,000원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 좀 비중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8월 말 정도에 만약에 추가 하락까지 나오다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막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하락을 막는 시점 때는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목표가를 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구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76,0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는 덜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량 매도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비중 좀 반만 덜어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면은 기아차가 어느 시점 때 또 올라가겠냐라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아차는 사실상은 자율주행이든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가 됐을 때 그때 아마 추세가 전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6,000원 아래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중은 좀 반 정도만 털어내시고요. 추후에 다시 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재문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 정도는 좀 덜어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자는 의미는 그래도 이 종목의 지금 현재 매수가가 가져갈 만한 정도의 가격은 된다고 보시는 건지 76,000원을 이탈했을 때 추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그냥 전액 매도를 하고 아예 비중을 다 축소해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가장 크게 축소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포트를 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주가가 깨졌을 때 계속 손실을 보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털어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기회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수익 보시면 계속 좀 채워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기아는 수익이 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가야 되지만 이게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낮추면서 또 다시 태우고 이 작업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 구간을 좀 버텨내시면서 가면은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량 매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수익을 만회하겠다 해서 딴 데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계좌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뭐 지지하는 선 만약에 이 76,000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하락을 맞겠지만 이 선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또 심리를 잘 시청자분께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또 지지하는 라인 있을 때 그때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아는 현재 이 시점 비중 조절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7만 6천 원 선 이탈을 했을 때 비중의 절반을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자동차 판매 등을 체크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 자율주행 등의 이슈가 부각됐을 때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보는데 단기간의 싸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이신데요. 블레스님, 삼성 SDS 들어가셨습니다. 16만 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오래 보유하셨군요. 오래 보유했습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S 그래도 최근 들어서 11만 원 선 부근에서 바닥을 확인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14만 7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참 쉽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요, 소장님? 예, 절대 쉽지 않은 종목인데 예. 사실상 AI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아마존에 따른 그 굉장히 좀 같이 좀 부각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정말 지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지치실 거고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타이트하게 올라가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일단 지금 매수했던 가격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17만 원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이제 그때 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13만 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17만 원까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주가 무거운 종목이지만 AI, 아마존 등의 모멘텀은 받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좀 무겁게 갈 수 있겠지만 17만 원 선까지 목표가 도달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으로 13만 원 선 아래 설정했습니다. 블레스님께서 오래 보유하셨는데 잘 대응하시는 방법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 와주신 분이신데요. 상한가님이십니다. 이름만큼 상한가 많이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또 보유하고 계세요. 매수가는 71,63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2년 가지고 있습니다. 물타기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바라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종가는 0.29%가 상승한 68,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 나타났고요. 시청자분께서 약간의 손실 입고 계십니다. 네, 7만 전자 위에서 8만 전자 굉장히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6만 전자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요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절대 지금 이 삼성전자는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 그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더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지금 2차 전지나 또한 이제 초전도체에 지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AI 로봇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또 그 반도체 이슈가 좀 잘 부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되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66,000원 아래때 내려오게 되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66,000원 아래때 내려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64,000원에서 3,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지금은 만약에 뭐 66,000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회복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들고 가시면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71,000원 이상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80,000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 조정폭이 열렸을 때 지난 5월에 있었던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사이 이 갭을 띄워줬던 구간들을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열려 있다 하더라도 추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66,000원 아랫대를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그때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64,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64,000원에서 3,000원 부근 때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진행하자.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다시 한 7만 원 이상 때는 7만 한 2,000원, 3,000원 때는 반 정도 좀 매도를 하자. 그런 다음에 8만 원까지 또 바라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손절도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좀 뜸을 들이시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63,4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황 개선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순간 또 일어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최종 목표가 8만 원까지 잡으실 수 있지만 추가 매수한 분에 대해서 7만 2, 3천원에서 또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7월에 반도체 배터리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좀 조정받는 구간이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대주전자재료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93,300원에 12%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93,300원에 12% 비중이 있으신데요. 이 종목 오늘 200일 이평선을 이탈한 채 3% 넘는 하락입니다. 88,8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기업인데요. 시청자님, 이 종목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거 좋은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하락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경에 그래도 이 종목이 반등을 해서 7월 중에 이 종목 12만 원 선 부근까지도 시도를 했다가 가파르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샀는데 과연 보유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필요할지 반종민 소장님 의견 주시죠.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홀딩을 좀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이전에도 2차전지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건데 제가 보기엔 재차 좀 부각받을 가능성은 높거든요. 다만 지금 지금 저는 좀 초전도체 때문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 초전도체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쏠리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미러 모드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월 말 정도에 대충 좀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말? 8월 말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8월 말에 이슈가 나올 건데 예.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쨌든 이슈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초전도체에 따른 이슈가 뭐 좋지 않다 하면은 2차 전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또 초전도체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2차 전지는 빠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비중이 12%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은 지금 현재 구간이 위태로운 구간은 맞습니다. 위태로운 구간은 맞기는 하지만 그게 2차 전지가 안 좋아서에 따라 뭐 악재의 반영이 돼서 떨어지는 거면은 저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손절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지금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월 말까지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주전자재료 역시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10만 원대 일시적으로 좀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왈가왈부하면서 그 초전도체와 2차전지 이슈가 계속 부각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재차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 때 다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은 손절가는 바로 지금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는 초전도체의 방향에 따라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사실상은 우리나라 국민 그 위주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초전도체가 좀 됐으면 하긴 바람은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 논문 학회나 네이처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어쨌든 이 초전도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물질로 뭔가 개발이 된 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그 상온 초전도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고, 네.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된다 하면은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상온의 초전도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2차전지는 그때부터 재차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에 따른 이슈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전략 어떠실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마음이 흔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 너무 많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막 매도를 할까 굉장히 마음이 며칠간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또 이거 매도하시고 다른 쪽에 들어가셨다가 손실을 또 더 키우시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반종민 소장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기업의 가치가 낮아진 건 아니고 네, 분명히 맞아요.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 기업 대주전자재료 알아봤습니다. 보유 의견 나왔고요. 재차 실리콘 응급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고 8월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초전도체의 운명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관련주 조정 폭과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반등 나왔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10만 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비중을 줄이고 또 다시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는 전략 세우고 있고요. 손절가는 의미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내려놓아라님 와주셨습니다. 모트렉스를 평단가 18,900원에 5% 비중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최근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장기 투자는 문제 없는데요. 241선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트렉스 오늘 종가가 3.11% 하락한 17,450원 선 기록했습니다. 200일선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8,9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대응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 모트렉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전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의 혁신 로드맵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좀 포함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과
또 좀 연관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모트렉스가 최근에는 그 전기차 충전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뭐 크게 있기는 하긴 그 큰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과 연관성을 봤을 때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 이게 복합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모트렉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기아나 현대차에 대해서도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그 관련된 기업들에게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내비게이션이든 그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당연히 계속 좀 부각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전 세계 쪽에서도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테마로서 모트렉스가 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더 그 흐름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16,000원대 아랫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6,000원대 아랫대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동일 비중으로 5% 이상을 좀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평단도 많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목표가를 21,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 아랫대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6,000원이 손절가네요. 예, 그렇죠. 이 선을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예, 추가 매수가이자 손절가로 1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모트렉스 수익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VI라고 해서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업인데요. 모트렉스,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특히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계속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선을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처리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새아이의 아빠님이십니다. 엠로 77,00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AI가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쉽지 않네요. 대응 방법,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엠로 오늘 종가가 4.5%가 상승한 74,000원대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7월 들어서 상승세를 시도했다가 약간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지지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 종목이죠. 엠로 AI 주도 섹터로 판단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약간의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현 구간이 제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엠로에 대해서 최대 주주도 뭐 삼성 SDS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삼성 SDS가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엠로도 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31일 기준으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 기준이죠. 그 198억 원 규모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8만 한 5천 원 부근대는 좀 그때는 좀 비중을 반으로 비중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비중 반으로 좀 매수를 해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그때는 6만 원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손절을 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 7만 4천 원대 부근이지만은 한 7만 원 죄송합니다. 6만 8천 원 아래때 내려오면 좀 비중을 반으로 줄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만 원대 오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게 좀 복잡하게 제가 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일단 지금 기다려 보셔서 8만 한 4천 원대 되면은 그때는 비중 반 정도 수익 챙겨 가시고 그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뭐 한 9만 원대 전략 매도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아래로 떨어졌을 때 6만 8천 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고 6만 원대 되시면 그때는 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지금 두 가지긴 하지만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8만 4천 원대 목표가를 좀 두고 접근하는 게 제일 우선 나이스한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제가 정리를 또 하면 되죠. 예, 엠로입니다. 엠로, 이 종목, 시가총액이 사실 그리 큰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에 대해서 6만 8천 원까지 밀려났을 때 비중을 절반 줄이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 원까지의 조정 가능성 예상을 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6만 원 내외에서 해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8만 4천 원, 비중 절반 축소, 2차 목표가는 9만 원 설정했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하나 더 알볼까요?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예, 강정자 님이십니다. 삼화전기를 26,800원에 12% 비중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삼화전기 오늘 종가가 2% 하락한 18,770원 선 기록했는데요. 5월에 뭐 크게 부각을 받다가 지금은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서 현재 구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삼화전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이 삼화전기가 5월에 올랐던 이슈는 그 페라이트 때문에 올라갔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 페라이트 관련된 소식이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타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손절을 하기에는 좀 늦은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지금 현재 그 제가 보기에 매집 주체가 그렇게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8,000원 아랫대만 18,000원 아랫대만 좀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상승폭이 좀 나와준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2,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1,500원대는 좀 전략 매도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에는 좀 시기상조의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중국에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돼준다 하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의 대체제로 페라이트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삼화전기의 전략인데요. 손절하기에는 늦었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8,000원 선 지지했을 때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 21,500원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전략 매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8월 내내 이럴 것 같기는 한데, 금일 역시 그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변동폭이 매우 컸었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2차 전지가 이렇게 하락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왜 몰랐다고 하세요? 지난주에 몇 번 더 흔들 것 같다고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흔드는 것도 흔드는 거 나름이지 이렇게 빨리 흔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다 빠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심지어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두 단계 먼저 그 반영이 돼서 빨리 지금 그 흐름들이 사이클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비중을 좀 잘 나누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현금을 계속 좀 확보를 하시면서 떨어졌을 때 다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2차 전지의 방향성을 통해서 이끌었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끝나야지만 정상적으로 재차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조정받을 때마다 거의 지금 2%에서 3% 지수가 빠집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들도 기존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았던 흐름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섹터별로 다 모든 게 지금 영향을 받는 시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하락세에 따라 결국은 이제 버텨가자라는 주의를 좀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좀 구간을 보고는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의 하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닌가 해서 또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흐름들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 때마다 계속 좀 버텨놔 주시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버텨가면서 버텨줘야 되는 때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지는데 AI 섹터가 상승하니까 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슈가 또 최근에 부각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보셨겠지만 금요일 날 이제 상승세가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로봇주도 한 번에 상승을 했을 때 부각된다 해서 그 다른 데 손절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계속 계좌가 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손실이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상승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있는 섹터구나 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용하셨을 때 그때 재진입을 하시면서 순환매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를 무리하게 따라가시면은 또 마음고생이 심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만 해놓으셨다가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두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니까는 로봇과 AI, 자유주행, 엔터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한 번씩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조정을 받으면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떨어지면은 모아간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대. 이 두 섹터는 좀 길게 보시고요. 지금 로봇, AI, 자유주행, 엔터주의 경우에는 한 번씩 상승할 수 있으니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다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략이 좀 굉장히 좀 중구난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자신이 없다. 그렇다 하면은 비중을 잘 나누셔서 좀 꾸준히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좀 8월은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8월은 좀 잘 버텨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에도 정말 다양한 주도주와 테마가 나올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좀 많이 나왔었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지금 시장 초전도체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코스닥의 조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할 구간이고요. 또 특히 계좌가 녹지 않도록 주의할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당일 급상승한 종목을 무리하게 진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전략, 조정 시에 접근하면서 분할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고 현금 비중 항상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8월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쉬운 진단과 함께 버텨나가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